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로 중앙대학학과 설대우 교수님, 2호 과학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입니다. 강양구 TBS 과학재난팀장, 그리고 핑크돼지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 게시판에 핑크돼지 나왔다고 뭐 난리야 난리. 정말 저는 기억 못하실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저한테 핑크색 옷 입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랬었지. 제가 옷장에서 이 옷을 꺼내면서 입을까 말까 고민하다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입고 왔는데 네. 그걸 또 기억하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많이 문자를 보내주고 근데 계시네요. 어쩌다가 TBS 송혜교에서 핑크돼지로 전락한 거예요? 너무 갭이 크죠. 네. 참 이게 참 제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하여튼 저 예. 핑크돼지가 약속을 지키는 아, 아나운서야. 그럼요. 예. 예. 지난번에 또 약속한 거 있었는데. 그 셋째 약속은 갖겠다는 거.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은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렸어요? 예. 네. 제 사전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에 0951 TBS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 교수님, 오늘 발표 신규 확진자 1943명입니다. 지금 상황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제 감소를 하기보다는 계속 역수포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2,080명 나왔고 오늘이 1,943명이니까 어제 비교하면은 137명 정도 적게 나온 것이지만 지난주나 지난주하고 비교해 보면은 거의 뭐 감소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숫자로 계속 횡보한다 옆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좋은 지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치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0.01%포인트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치인 0.85 거기에다가 백신 효과 때문이라고 정확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다소 이런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8일 중에서 하루만 빼고 전부 매일 위중증자가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것이 그게 중요한 거죠. 위중증 환자 줄어드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우리 4차 유행 전 구간을 놓고 볼 때 이렇게 8일 정도에서 그러니까 하루만 빼고 일주일 정도 계속 줄어든 날이 없어요. 이런 구간이. 그런데 오늘부터 지난 8일까지 중에서 하루만 빼고 위중증자가 계속 줄었다는 거죠. 네. 이것도 의미 있다. 다만 정말 백신 때문에 그러는가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아무튼 이전과는 약간 다른 양상이다. 그리고 좋은 지표다. 그런 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 접종률은 계속 올라가서 곧 70% 접종을 앞두고 있잖아요. 1차 접종자의 경우.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확진자 수가 크게 안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18세부터 49세까지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데 여전히 백신 접종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신청하셨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1차만 접종을 하거나 뭐 아예 지금 백신 접종 순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을 하신 분들도 어쨌든 백신 접종 후에 면역이 생기기 위해서는 2주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이분들의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10월 정도가 되면은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1차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나고 또 2차 접종을 하신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를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4명 같이 있는데 예.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은 저. 다 저도 완료했어요. 다 완료예요. 여기는 핑크돼지 아나운서도 그럼요. 완료했어요? 뭐 맞았는데? 한 5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얀센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을 맞아. 예, 우리가 다 진지하게 다르게 맞았어요. 맞으셨죠. 우리 최 선배님은 아스트라제네카, 최하나는 얀센. 그다음에 우리 강양구 기자는 교차 접종. 아스트라 1차, 아스트라 화이자. 화이자. 제가 화이자 1, 2차 이렇게 됩니다. 다 다르네요. 뭐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모더나만 외우고 다니니까? 없네. 이 방송을 워낙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예,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청취자분들 질문 보내주고 계신데 소개해 주세요. 지난주 토요일에 백신을 맞았는데 오후부터 팔도 안 올라가고 새벽에는 어깨까지 막 저리듯이 아팠어요. 안 아픈 사람과 아픈 사람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체질상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백신 접종을 하셨는데 종류에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하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백신 접종을 하셨는데 좀 몸이 과하게 반응해서 힘드신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요. 지금 들어보는 말씀은 통상적인 백신의 그냥 이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더라도 면역이 생기는 거는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힘드신 분도 면역이 잘 생기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우리 최 선배님 같은 분도 면역이 잘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오로지 몸의 체질상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백신이 접종에 그 면역이 생기는 것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 되겠습니다. 같은 경우도 1, 2차 접종할 때 어디 한 군데도 아픈 데가 없었는데 예. 오히려 옛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설 교수님 예. 그 왜 불주사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한 일주일 아팠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온몸도 막 몸살하듯이. 그죠? 예, 예. 그거보다 지금 코로나 접종 백신보다도 그게 훨씬 더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아, 이게 또 그러니까 사람마다 선배님은 아스트라 맞으셨고 저는 화이자를 맞았는데도 저도 로봇처럼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애하고 우리 와이프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 엄청나게. 그렇구나. 또 화이자 백신 맞으신 분들 중에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인 거예요. 우리 강 기자님은 교차 접종을 하셨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게 나이 탓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한 45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 반응의 정도가 좀 약하고 그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이상 반응의 정도가 좀 센 통계 수치가 있는데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상 반응이 심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통계처럼 전혀 이상 반응 없는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심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 진짜 그건 접종하고 나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요새 말로 케바케다. 네, 케바케죠. 케바케다. 뭐예요? 케바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줄여서 케바케라고 합니다. 요새 말이에요? 그렇답니다. 설 교수 아세요? 이런 얘기? 저는 이제 좀 들어서 아는데 저도 이런 거 잘 이게 모르는 처음 게 되게 들었어요? 많습니다. 전 케바케 그러길래 이 중동에서 나오는 케밥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 왜 갑자기 먹는 얘기를 하나 그랬지? 케바케. 예. 콩밤매는 낙지님이 강 기자님은 아제르 파이자족이시네요. 아제르바이잔이 아니라 아제르바이자족. 오늘 그렇습니다. 신조어 막 나옵니다 지금. 제로화이자 네.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오추억님께서는 확진자 중에 접종자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셨거든요. 우리나라에서의 통계나 미국이나 이런 통계가 약간 유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상황이 좀 더 좋아요. 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잖아요. 네. 미국은 마스크를 벗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백신 접종 최근에 나오는 확진자의 85% 이상에서 신규 감염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규 감염자. 그럼 백신 접종을 안 한. 우리나라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통계 아마 이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백신 접종하시고 나서 혹시 감염된 분들이 몇 명이나 그러니까. 되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10만 명 중에 4명. 음. 10만 명 중에 4명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 중에서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입원하고 중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비율 같은 경우는 100만 명 중에 4명 정도예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네. 미국보다 거의 10배 이상 우리나라가 효과가 좋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SNS를 통해서 이상 반응에 대해 가끔 기사로 접하는데 이상 반응 사례에 대한 발생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고 계시네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특히 이상 반응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상 반응을 보고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 이상 반응이 있냐 없냐 하는 거를 그 다음 날 백신 접종한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국민 비서가 물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답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주 가벼운 것부터 중증에 이르는 것까지 이상 반응이 있었다고 다 통계 자료에 잡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인 반응도 이상 반응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는 우리는 이상 반응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상 반응도 우리의 시스템상 이상 반응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이상 반응은 얼마나 되나 하는 거를 솔직히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 되겠습니다. 핑크돼지 요정 아나운서님. 네. 지금 여기 집중하세요. 왜 밖에다 누워왔다 그렇게 손을 흔들고 그래요 지금? 아 밖에 예전에 뉴스공장 PD였던 분이 네. 지금 남의 회사에 와 계세요 이제. 이제 나갔으니까 남의 회사가 됐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네. 네. 예, 아무튼 반가워서 인사 좀 했습니다. 예. 자,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 중이라는데 지금 와서 우리나라가 만드는 게 의미가 있나요? 임상 거치려면 몇 년은 걸릴 텐데 세계적으로 몇 억 명이 맞아서 임상 아닌 임상이 된 백신들이 이미 많이 있고 곧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우리나라 백신 개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백신처럼 후발 백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랑 다르게 임상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회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과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들 사이에 효과를 비교를 해가지고 일단 효과가 있는지를 없는지를 따져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요. 아마도 내년 3월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백신 중에서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백신이 정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백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돈을 대가지고 만든 백신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백신이라기보다는 그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저개발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에도 내년 초가 되더라도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곳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백신이 쫙 뿌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위상도 달라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과 관련된 노하우를 축적을 하고요. 그렇게 개발된 백신을 통해서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인류 이웃들에게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WHO도 냈지만은요.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상당히 큰 자금을 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에게도 아마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백신이 될 그리고 이제 것으로 한 가지 보입니다. 덤으로 말씀드리면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3상 예.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데 알겠습니다. 1상 이상 결과만 놓고 예. 보면 한 청취자 질문만. 저 내일 백신 맞는데요. 피부 두드러기 있는데 접종해도 될까요? 피부 두드러기. 네, 이게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주실 정도면은 사실은 그 피부 두드러기 정도가 과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 특유의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2차 접종하러 가셔서 지금 1차 접종이신 아니, 거죠? 예, 1차 접종. 1차, 2차인지 그 얘기는 예. 없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러 가셔서 피부 두드러기 증상이 있다라고 의사한테 말씀을 하시면 의사가 예진을 할 때 이건 괜찮다라고 아마 그 지침을 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코로나 힐링 콘서트 하겠습니다. 예. 성악가 김순희 씨, 김효정 씨, 피아니스트 최지은 씨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23분입니다.